네, 경제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대신증권 마켓 전략실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마켓 전략실이니까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뉴욕 증시 보면은 애플을 비롯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빅테크들 강세로 아주 좋은데 실적 우려 속에서도 이렇게 선방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상반기 미국 증시를 보면 상당히 양호한 수익률을 좀 보였었는데요. 결국 금융 여건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가 견인하는 중심이었다고 하면 하반기는 실제로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들어오면서 사실 경기를 바라보는 인식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하반기 때는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주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이제 저점에서 20% 이상, 그러니까 기술적 강세장 진입의 요건이 20%이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강세장이 진입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또 나스닥이 두드러집니다. 빅테크 7종목이 아주 그냥 이끌어갔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이제 미국의 5월 PC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물가가 더 이상 이제 문제는 되지 않겠구나라는 인식, 그리고 특히 헤드라인 PC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가 4에서 3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면서 이번 주 역시 미국 증시가 상방 압력을 높여갔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날 발표된 중국의 차이신 6월 제조 PMI, 사실 전월보다 부진했지만 그래도 경기 확장 국면에 계속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 심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7일날 발표되는 이제 미국의 6월 고용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보다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 향된다고 하면 이 역시 또 물가 부담 완화에 따른 또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예상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S&P 500의 EPS 증가율을 분기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1분기가 마이너스 2, 2분기가 마이너스 6.8, 그리고 3분기가 0.8, 그리고 4분기가 8.2. 그러니까 하반기가 되면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이제 PE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를 상쇄하면서 계속 올라갈 요인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문남중 의원께서는 이제 6월에 건전한 조정을 거친 후에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흔들림 없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는데 최근 증시를 흔들었던 변수들이 좀 있죠. 이것도 좀 일시적인 변동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일시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미국 증시 조정도 건전한 조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특정 섹터 종목 위주의 쏠림 현상을 두고 하락장의 전조 시그널이라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도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는 주도 섹터 업종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확대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6월 FMC 이후에 더 매파적으로 이제 연준의 색채가 좀 바뀐 부분들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2번 더 금리를 올리더라도 올해 하반기가 이제 금리 인상 중단 사이클이 끝난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6월 FMC 끝나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7월 FMC를 앞두고 통화정책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발언을 통해서 JP 모건은 긍정적인 해석을 하며 이제 그동안의 연준의 고강도 긴축을 보고 이제 7월 FMC가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할 수 있는 시점으로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리고 최종 정책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또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라는 게 투자자들은 더 주목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동반 부진,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6월 23일 날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성장 둔화를 넘어서서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갈 여지도 있다는 우려가 좀 커졌는데요. 저는 사실 경기 침체를 해석하는 그 시각을 약간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 동일한 패턴을 좀 보여왔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채 10년물, 2년물이 아니라 미국채 10년물, 3개월물 금리 역전이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경기 둔화를 염두에 두고 연준에 금리 인하 단행이 있겠구나라는 여론이 형성됐을 때 당시 역전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패턴이 사부터 바뀐 적이 없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물, 3개월물 금리 지금 현재 뭐 역전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이게 다시금 축소됐다가 다시 벌어지는 형태가 발생하고 난다고 하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은 높아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패턴들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우려들이 좀 일시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하반기 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고용 지표 발표되지만 12일에는 이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결과가 또 발표되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미국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해소될 여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 말이죠. 그 연준의 FOMC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다 해도 뭐 파월 의장가 계속해서 2번은 올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를 이번에는 좀 믿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7월 FMC, 9월 FMC 각각 25pp씩 올려서 최종 정책금리 5.5, 5.75로 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연말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나서 내년 제가 보기에는 한 2분기 정도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긴축을 계속 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6월 FMC가 끝나고 나서 시장의 해석은 분명히 FMC를 통한 수정 경제 전망, 점도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했다는 게 시장 변동성을 높였던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이 바라보는 연준의 통화 정책 행보를 결국 연준과 시각처를 좀 줄이고 있다는 게 앞으로 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청개구리처럼 시장은 계속 앞으로만 달려나갔고 그 파월 의장은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 역시 미국 경기 침체의 신호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셨고 또 다른 경제 지표들도 어쨌든 미국 경기 침체를 부정하는 뭐 이런 근거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실질 GDP를 분기별로 발표되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4분기 때부터 미국의 분기 성장률을 예측했던 예상치보다는 결과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인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가지고 갈 필요는 없었죠. 얼마 전에 발표된 뭐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전기비 연율 2%였는데 이게 속보차 잠정치 대비 높은 수준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그렇게 됐던 이유들은 결국 소비자 지출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근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결국 최근 노동시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수요 우위의 노동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높은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지출을 꺼내드는 그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과연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뭐 업종별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호조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건강보건, 소매, 농업, 그리고 이제 뭐 적객 서비스업 부분들이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을 보이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양호한 경제 지표 결과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인식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보통 이제 세 가지를 보죠. 연착륙, 완만한 경기 둔화, 경착륙. 근데 연준은 올해 미국의 실질 성장률을 1%로 수정을 했는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이기 때문에 이를 하회한 수치를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중앙은행 역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거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남아있는 거는 완만한 경기 둔화와 경착륙인데 이를 가르는 기준점은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잘 도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데 지금 뭐 연준 같은 경우에도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을 유도하는 목적이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크고 실질적으로 뉴욕 연은이나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율 결과를 보면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결과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은 어차피 지난해 고강도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로
경기 수축 국면에 놓여 있는 건 맞지만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 상당히 낮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자, 하나 추가로 더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관심 바뀌었죠. 베트남 시장 이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리포트를 내신 게 참 흥미롭습니다. 6월 와서부터 베트남 증시가 박스권 상단을 터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앞으로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올해 미국 경제 지표 가운데 2월 근원 PC 그리고 정책 금리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역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실질 정책 금리가 양위값으로 바뀌었다는 거를 근간으로 해서 사실 미국 증시가 3월 달 이후로 상승 강도를 이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올해 하반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3분기 때는 반도체 국가, 4분기 때는 인도, 아세안 내에서도 베트남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컨셉은 올해 연말 되면 사실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연초 제시한 5% 안팎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상대적으로 타 신흥 국가들의 성장률이 더 높은지 여부에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성장을 뛰어넘는 그 기대가 인도와 베트남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6월 하순 이후부터 올해 박스권을 보여왔던 이 베트남의 VN 지수가 상단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됐던 배경들은 타 국가들의 부진, 그러니까 5월 이후로 이제 중국의 경기 부진에 따른 투자자들의 실망감들, 그리고 5월,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국가들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급등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흔들렸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로 베트남으로 관심이 높아졌다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VN 지수 하락률이 거의 뭐 마이너스 32.8% 정도 됐기 때문에 결국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대가 들어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4분기 때 베트남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 발 앞서서 3분기 때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작년에 30% 넘게 주가는 빠지고 올해 성장이 한 7% 안팎 될 것 같다 이런 기대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중국 인도의 대체제로서 베트남 한번 관심 가질만 하겠습니다. 예. 야, 지금까지 대신증권 마켓 전략실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